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엑스레이, MR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MRI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는요 점막십자인대 파열을 완전히 진단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검사가 되거든요. 목적을 알아보면 전반적인 정렬을 다 봐야 돼요. 무릎이 X자 무릎이냐, 오다리냐, 그런 거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절력, 뼈 조각이 있는지, 저번 시간 이야기했던 세군드 골절 있죠. 그리고 또 대퇴외과 징후. 세군드 골절은요, 무릎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귀골이고, 그러면 전외측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바깥쪽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군드 골절. 대퇴외과 징후는 꽝 찍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기는 거예요. 골절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여요. 세군드 골절은 잘 보이는데 대퇴외과 징후는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엑스레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점막십자인대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연골 중에서도 반열성 연골, 연골 팔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내측인대, 외측인대, 이제 그런 다른 인대 손상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손상의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형외과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거든요. 보통은 엑스레이 찍고는 괜찮다 그래요. 뼈는 괜찮다. 그러니까 별로 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를 가게 되면 MRI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보고 괜찮다. 또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이학적 검사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자분들은 그냥 집에 갑니다. 집에 가고 괜찮다고 또 운동을 하죠. 축구를 하다가. 그러면서 또 다치거든요. 엑스레이만 보고는 꼭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가 진단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오진이다 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진단을 한 것이 진단이 됩니다. CT를 또 찍어보기도 하는데요. CT는 잘 찍지는 않지만 CT를 찍어서 보는 것은 뼈 조각의 위치, 유리체라고 그러죠. 뼈 조각이 어디 있느냐, 또 견열골절, 이전 수술을 했을 때 금방십자인 터널의 위치, 터널이 얼마나 더 넓어져 있느냐, 터널의 확장, 그래서 수술 후 MRI를 찍어가지고 터널의 위치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MRI를 찍어봐야 되겠죠. 금방십자인대 발 MRI가 필수가 돼요.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 찍는 건요, 진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찍는다라고 보셔야 되죠.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부분 파열은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파열이다.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파열이 됐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서 파열이냐? 위쪽 파열, 중간부 파열, 위쪽 파열. 이렇게 파열의 위치가 다 달라요. 이거를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있어요. 완전 파열인데 위쪽에서 파열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이. 위쪽이 많이 남아있고 그럴 경우에는 진단이 부분 파열로 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위쪽에서 파열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위가 있고 위쪽 파열이고 중간에서 파열되면 그냥 어정쩡해요. 근데 위쪽에서 파열되면 이게 이렇게 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마치 정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위쪽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MRI 꼭 찍어서 봐야 되고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요. 위쪽을 완전 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또 부분 파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수술해야 되나 비수술해야 되나요? 참 애매모호해요. 이럴 때는 좀 더 지켜볼 수도 있어요. 좀 더 지켜보면서 동요가 있느냐 없느냐, 50% 이상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경험밖에 없어요. 부분 파열을 무조건 수술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학적 검사, 환자의 증상, 동요도, 불안감, 증상, 통증을 다 보고
수술과 비수술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MRI가 필요한 거고 이학적 검사가 중요하겠죠. 또 동반 손상 유무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측인대, 외측인대, 그리고 또 발열성 연골, 연골판, 또 뼈에 있는 연골이 있어요. 요거죠. 골연골, 관절 연골, 뼈 연골 하죠. 그 부분에 손상이 생겼느냐, 이게 떨어졌느냐, 구멍이 났느냐 등등까지도 우리가 동반 손상을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MRI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소견과 간접적인 소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방특전이 파열이 됐어요. 파열이 됐으면 이걸 보고 딱 볼 수 있죠. 파열이구나. 이걸 만약 안 봤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보고 요걸 보고도 전방특전이 파열이구나 라고 가늠을 한다는 거죠. 일단 요거 보고 요까지 보면 확실하겠죠. 이거 완전 파열이고 이거 소견 있으면은 그냥 100% 완전 파열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죠. 직접적인 소견은 non-visualization.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실제로 있어요. 아주 오래되거나 또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있어도 그냥 연결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죠. discontinuity. 또 abnormal slope가 있죠. 이거는 인대 경사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요. 경사가 이상해서 이거는 오래된 파열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견열골절, 견열. 이게 견열이에요, 견열. 옆에서 보면 딱 떨어져요, 뼈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됐고 직접적인 소견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간접적인 소견도 있어요. 피가 나는 거죠, 피. 햄아스로시스. 피가 관절에 찼다, 아스로시스. 관절적. 피가 차는 건 많아요. 전방십자인대 파열에서도 차고 다른 또 발상 연골 파열에서도 차고 여러 군데에서 다 찹니다. 그래서 피가 찼다고 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아닌 거죠. 그래서 관절 소견이에요. 또 골자상, 타박이에요. 부어요. MRI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또 세건도 골절 이야기했죠. 또 대퇴외과 징후. 후방십자인대 좌불이다. 좌불이 버클링이에요. 버클링. 이렇게 전방십자인대가 올라가면 후방십자인대는 이렇게 십자의 형태로 내려오면서 이게 타이트하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후방십자인대가 이렇게 쭉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좌골이라고 해요. 버클링. 전방십자인대가 안 좋으니까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골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또 근위경골의 전방전이 대퇴골에 비해서 근위경골이 앞으로 나오게 돼요. 약간 앞으로 나오면서 이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아하, 또 간접적인 소견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직접적인 소견, 간접적인 소견, 급성기 소견들이에요. 급성기 골자상 이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나눌 수가 있어요. MRI 금방 보는 거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런 건 급성기 소견이고 만성으로 보면은 전방십자인대는 점점 더 신호 강도가 점점 감소를 해요. 그러면서 십자인대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일단 오래되면은 피는 없어져요. 피는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또 골자상도 없겠죠. 세 군데 골절은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대퇴외과 중도 없어집니다. 이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남아 있고 어쨌든 이건 없어져요. 두 개는. 남은 인대가 심하게 위축돼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돼요. 이렇게 각도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둔각으로. 그러면서 남아있는 게 요거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 밑에 조그맣게. 그래서 위축된다. 만성이 되면 위축되고 인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급성과 만성을 다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이게만 보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MRI를 찍을 때 한 시리즈를 더 찍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관상 MRI. 그래서 사관이란 거는 이게 약간 이게 비스듬하게 찍는다 그러죠. 오블리크. 십자인대 모양에 따라서 MRI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가면서 보니까 십자인대의 중행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찍는 것이 좋은 거죠. 목적은 부분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파일은 다 보이는데 부분 손상은 잘 안 보이거든요. 사관으로 찍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방십자인 두 가닥이에요. 전내측과 후외측인데 이런 다발 손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영상을 좀 보면은 이해가 더 되겠죠. 조금만 집중해서 볼게요. 전방 십자인대 파일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전방 십자인대 모양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경골 앞쪽에서 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예각으로 올라가요. 45도 이상으로 해서 예쁘게 올라가죠. 대퇴골 끝까지 예쁘게 올라갑니다. 중간에 볼까요? 연결성이 예쁘게 돼 있죠? 괜찮은데요. 아주 예쁘고 좋아요. 앞에서 보는 MRI, 전내측과 후회측 가격이 예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역시 정상적인 전방 십자인대 모양이 되겠죠. 이것을 알고 이제 비정상적인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십자인대가 하나도 안 보이죠? 이거는 정상.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거는 non-visualization. 역시 다이렉트 사인이 되겠죠. 직접적인 사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안 보이네요. 자, 이거는 예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둔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브노멀 슬로프. 각도가 낮게 내려옵니다. 자, 이 보세요. 둔각으로 오죠? 예각으로 올라가면 낮게 옵니다. 낮게 오게 되는 것은 역시 전방 십자인대 파일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겠죠. 빈혈골절도 다이렉트 사인이 됩니다. 직접적인 속인이 돼요. 타입 A, 약간 떨어진 경우가 갱렬골절이 되고 타입 2는 좀 더 떨어졌죠? 3는 더 떨어졌어요. 3A, 3B는 밑에가 더 떨어졌어요. 경골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3B가 되고 4는 조각조각이 생기게 되면 4로 보는데요. 자, 엑스레이 볼까요? 앞에서 보는, 옆에서 보니까 잘 보이죠?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돼 있죠?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타입 3A 정도 또는 타입 2 정도 보면 되겠죠? 밑에가 덩어리가 큰 경우는 여기서 보면 3B가 되겠죠? 3B의 경골의 갱렬골절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간접적인 속인이 돼요. 인다이렉트 사인, 세곤드 골절. 세곤드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ALL 적어놨죠? 이거는 전외측인데요. 전외측인대의 갱렬골절이에요.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외측 인대가 전방 십자인대를 도와주는 중요한 인대예요. 이것이 딱 떨어진 거. 이렇게 되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일이다 라고 말 수 있는 간접적인 속인이 돼요. 자, 대퇴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됐죠? 뽕 이렇게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인다이렉트 사인이 되겠죠. 골자상, 뼈가 하얗게 됐어요? 이렇게 뼈 타박, 이게 서로 부딪히는 골자상 또는 뼈 타박,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골자상, 뼈 타박은요. 이거는 좌골,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없으니까 흐느적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인다이렉트 사인이 되겠죠. 더 휘어졌어요. 좌골이 더 커졌습니다. 전방전인데요. 대퇴골에 비해서 경골이 앞으로 갔죠. anterior translation of tibia. 경골이 앞으로 움직였다. 라는 거죠. 전방전이도 생기고요. 뼈 타박도 생겼죠? 이렇게 되면 연골 파일도 같이 생긴 경우가 되겠죠? 여기는 버클링까지. 이걸 보고 우리는 MRI를 보고 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스듬하게 십자인대 파일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안 보이죠? 전방 십자인대 모양만 찍어주는 새로운 기법의 MRI가 되죠. 여기까지 같이 찍으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일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